뉴욕 한인회가 4월 말 정기총회를 열고 후보 자격에 대한 한인들의 가부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파크에비뉴의 헤리티지 경매장에 도둑이 들어 약 25만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의원들이 식당에서 재활용 가능한 음식 용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글로벌은행인 KB 하나은행이 6월 뉴욕 개최 예정인 미주 체전에 10만 달러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4월 말 정기총회를 열고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중심에서 논란됐던 후보 자격에 대한 한인들의 가부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11일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특별 이사회를 열고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오는 29일 또는 30일 정기총회를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이사들은 정기총회에서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진행 절차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붙여 문제로 지적됐던 후보 자격 관련 회칙을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해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에 의결했습니다. 표결에 붙일 안건의 내용은 1안, 뉴욕 한인회의 기존 회칙대로 선거 진행 절차를 진행한다. 2안, 문제로 지적됐던 최소 2년간 한인회 이사활동 경력을 이번 선거에 한해 적용하지 않고 선거를 진행한다입니다. 한인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이란 기존 회칙대로 선거 진행 절차를 진행할 경우 회칙에 따라 단독 후보로 입후보했던 진강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안이 채택될 경우 입후보 자격 입증이 안 됐던 김광석 예비 후보는 물론 다른 후보자들도 입후보할 수 있게 됩니다. 총회는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그 총회에다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총회에서 예스가 나오면은 그러면 그 예스에 따라서 회칙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올해만은 선거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해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총회 그 다음 이사회나 회장이나 선관 그 회칙 개정 위원회가 그거를 갖다가 다루면서 바꾸든 안 바꾸든 하는 그건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지금 일단 지금 국면에 있는 문제는 결국에는 총회가 그때 취소가 됨으로써 단독 후보가 인준을 못 받아서 제 임기 내로 회장이 지금 선출이 지금 안 된 상황이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절차를 마무리 짓자고 하는 제 안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면은 저는 올해는 그 절차를 통해서 다음 회장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회칙 개정은 뭐 그 다음에 알아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한편 지난 8일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서 회장 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지에 대해서 이사들은 정상위가 현재 발족이 된 상태에서 역대 회장단 일부가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뭐 비상대책위원회인지 뭐 무슨 위원회인지 생길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위원회가 생기면은 거기서 모든 정상화를 위해서 진행이 될 거니까 그 중에 또 우리 이사가 두 분 들어가니까 상호 협조가 될 것이고요. 비상대책위원회고 뭐고 그런 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자면. 그리고 전직 회장님들이 끼어들 수 있는 권한이 여회칙에는 전혀 없어요. 네, 저분들이 지금 말하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본인들이 자꾸 엎어치고 뒤집어치고 있는 거죠. 한인회 회칙 제36조에 따라 50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칙 개정 여부를 묻는 해당 안건을 투표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회는 정기총회의 정확한 일정 및 장소를 수일 내로 언론사 공고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파크에비뉴의 헤리티지 경매장에 3인조 도둑이 들어 약 25만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3월 7일 미드타운의 파크에비뉴 445번지에 있는 헤리티지 경매장에서 약 25만 달러 상당의 고급 에르메스 핸드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공개된 감시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3인조 강도는 이날 새벽 3시 50분쯤 파크에비뉴에 있는 헤리티지 경매장에 차를 타고 도착해 진열장을 망치로 부수고 24만 2천 달러 상당의 에르메스 핸드백 8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범행을 저지르고 또 다른 사람은 망을 보는 모습이 감시카메라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어두운 바지와 후드티, 마스크를 착용했었고 흰색 아큐라 세단을 타고 이스트 56 스트릿으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뉴욕시 의원들이 식당에서 고객들한테 재사용 가능한 음식 용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하율 기자입니다. 뉴욕시에서는 매년 약 230억 개의 일회용 용기가 사용되면서 1,400만 톤에 이르는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의원들은 마크 레빈 맨해튼 보로장과 함께 Choose to Reuse라는 이름의 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 소유의 레스토랑들이 고객들에게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레스토랑으로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토록 요구하게 됩니다. 마조리 벨라스케스 의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용기를 재활용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며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했을 때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때보다 약 85%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활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레스토랑들은 $100에서 $200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시의원들은 이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아무도 자발적으로 재활용 용기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시의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뉴욕시에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타도시에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6월에 뉴욕에서 개최 예정인 미주 체전을 앞두고 글로벌 은행인 KB 하나은행이 10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황창엽 행장은 지난 6일 조직위 사무실을 방문하고 제22회 뉴욕 미주체전 성공 기원을 위한 후원금 1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황창엽 행장은 1년 이상 준비해온 뉴욕 미주체전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준비와 수고가 함께하고 있기에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뉴욕 미주체전 공동조직위원회는 오는 14일 그레잉넷 레너드 연회장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40년 만에 뉴욕에서 열리는 체전인 만큼 조직위는 전국에서 한인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꿈과 미래의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한인 사회의 응원과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증언을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뉴욕시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 사무실을 방문해 다시 한번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증언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이 트럼프 그룹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재무제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이 제시한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이 트럼프 일가와 관련 기업 최고 경영진 등에게 제기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에 앞서 한 차례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정헌법 5조만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추행 입막음 혐의로 기소한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이 기소에 대한 조사에 나선 공화당 연방 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스스로 자신을 전국적 이슈메이커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은 어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연방하원 법사위원장 등을 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조던 법사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하다 퇴직한 마크 포메란츠 전 맨해튼 검사에게 법사위 소환을 통보했다. 이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방해에 해당되므로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또 포레만츠 검사 외에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 등 다른 인물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것도 금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검찰에 대한 조던 위원장의 공격은 비헌법적 공격이며 명백히 검찰을 겁주기 위한 작전이라고 비판하고 공화당 의원들의 행동이 트럼프 지지자를 부추겨 나 또한 살해 협박을 받았고 1000통이 넘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브래그 검사장의 이 같은 행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함으로써 전국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데 이어 스스로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또 한 번 스포트라이트를 유도했으며 자신을 전국적 인물로 부각시키려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에서 기소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선을 포기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포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 관심 밖이다,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바이든이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바이든을 평가절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폭행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회계장부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고 4일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희생당했다고 강조함으로써 이 사건을 오히려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이 줄어들고 있지만 지출은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공립학교 등에 투입된 교육 예산이 33% 급등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지난 2022 회계년도 프리킨더에서 12학년까지 학생 1인당 투입 예산을 3만 7천 달러로 기록했으며 오는 2026 회계년도에는 4만 1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 회계년도 학생 수는 2016 회계년도보다 14만 1,000명이나 줄어들었고 성적 또한 크게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됐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2022 회계년도 지출 비용이 전년보다 15% 급등했으며 인플레이션 등 물가 상승률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3 회계년도 교육 예산은 369억 달러로 이 중 교직원 임금이 139억 달러에 달하는 등 인건비 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실제 학교 운영 예산은 130억 달러로 35%에 그쳤고 나머지는 교직원 연금 적립액, 부채에 대한 이자 등입니다. 동맹국 도청 등을 기록한 기밀 문서 유출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외교 정책인 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정부가 당혹스러운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 의회와 대중, 동맹국에 해명하고 있지만 파문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와 서방 관리들은 미국이 적국과 동맹국 모두를 감시하고 있음이 드러남으로써 미중 간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미국과 동맹국의 신뢰와 정보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유출 문건이 미국 정보기관이 러시아 정보기관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최고 지도자들은 물론 한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등 주요 군사 동맹국까지 감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동맹국들은 일상적으로 서로 상대방 정보를 수집하므로 한국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국민이 미국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어색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응하며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하고 나섰고, 연방의회 연설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유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연방정부 조사 결과 현재까지 원본과 다르게 수정된 것은 단 한 건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어제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회담 이후 공동회견에서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밀 문서가 모두 국방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국방장관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모두 발언해서 선제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나는 지난 6일 오전 민감한 기밀 문서의 무단 유출에 대해 첫 보고를 받았다. 유출 문건이 지난 2월 28일과 3월 1일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무부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외에 추가로 밝힐 상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문서는 2월 28일과 3월 1일 문서이며 누가 그 시점에 기밀 내용의 접근 권한을 가졌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윌리엄 번스 CIA 국장도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국방부와 법무부가 매우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이 오늘 자동차 오염 제한 규정 강화를 추진, 전기차 판매량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이 오늘 발표한 자동차 오염 제한 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최소 54%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는 2032년까지는 미국 내 판매 신차의 3분의 2가 전기자동차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지난 2021년 8월 발표된 규정에는 2030년까지 미국 판매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대체하기로 했지만 이번 조치는 54%로 전기차 전환에 더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오늘 발표한 안에 대해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세부 규정은 내년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기준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은 7.2% 수준이므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연방정부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이 향후 금리 인상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준 차기 부의장으로 거론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는 신용 조건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평가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굴스비 총재의 입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연준 고위 인사가 이 같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굴스비 총재는 금융권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하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신용경색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통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는 길게는 18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전 조치의 효과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어제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결국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가 연준의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지속적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금리를 조금 더 올린 뒤에 일정 기간 그 상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시의회가 공원 순찰 인력을 2배로 증원, 공원 안전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2024 회계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전환에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카고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7%는 다음 자동차를 살 때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당초 예측보다 0.1%포인트 낮췄고 미국은 1.6%, 일본은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일대 법대 등의 보이콧 선언에도 불구하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로스쿨 평가에서 예일대가 전국 1위에 올랐으며 의대는 존스 홉킨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0일 밤 9시 반쯤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던 16세 소년을 치어 숨지게 한 사람은 18세 무면허 운전자로 확인됐습니다. 보잉사가 올해 1분기 여객기 130대를 고객들에게 인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고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에어버스를 제쳤습니다.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이 1998년 미국 프로농구 결승전 경기에서 신었다가 볼보했던 라던 운동화가 어제 소도비 경매에서 22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향후 미국 경과 금리 프리미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화되면서 달러화 가치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21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 33분입니다. 이상으로 4월 12일 수요일 뉴스데스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